한국 4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50%에 이르르는 바닥 따지기가 나올 때에는 주도 섹터 중에서 조정 시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김영구, 윤효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이번 주 미국발 훈풍으로 반등장이 연출되나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까요?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이제 넥라인에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그런 자리에 와 있죠. 또한 에코프로가 또 좌우를 하긴 할 겁니다. 시장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투자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한 번의 점핑 이것으로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금상첨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10월까지는 제가 보수적인 포지션을 좀 권장을 드렸었는데 현 시점부터는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선물을 한 4조 정도 넘게 매도를 했는데 연말 갈수록 다시 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기업 실적 시즌도 일단락되는 가운데 특정 테마를 좀 중심으로 개별 종목 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제가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매매를 좀 했었다면 이제는 OLED나 로봇, 5G,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나올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12월 초중순까지 2,580포인트 구간이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121선 돌파를 1차 목표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연말을 앞두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할 핵심 섹터 만나볼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 원픽 만나볼까요? 네, 김영구 대표는 HBM 그리고 윤효은 대표는 전장 부품을 준비하셨는데 자 우선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좀 평가부터 해볼까요? 네, 전장 부품,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나 카메라 모듈 쪽 이런 쪽들 다 좋아요. 지금 기아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그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실적에 비해서 원래 중소형주들이 더 빨리 움직이는데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그동안 낙폭과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딱 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고요. 오래 쉬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점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 쪽은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은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는 필연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고요. 그중에 HB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HBM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차별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 꿈을 먹고 자란다. 미운 오리에서 황금알 거위로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그 HBM 관련주들은 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 강신을 가면 HBM 관련주들은 자동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좋게 보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대기업들과 연결된 중소형주 HBM 관련주들도 같이 또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달리는 말이라고 하죠. 네. 달리는 말이 신고 강신을 계속하면 후발주들도 다 따라가게 돼 있고 중소형주들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도주 논리입니다. 네. 이어서 윤효은 대표는 이제 전장 부품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탈바꿈한다고요.
일단 자동차주는 그동안 못난이 주식이었죠. 근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모빌리티 산업의 발달로 수혜가 가능한 전장 사업 성장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현재 전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전장 자회사 하만에서는 최근 수주 확대로 올 3분기 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이 좀 지속되면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만드는 것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CPI 예상치가 낮게 나타나면서 그동안 고금리 피해주였던 자동차주들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HPSP, 그리고 퓨런티어, MC넥스입니다. 한 분씩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3분기 어닝 쇼크가 좀 잠깐 있었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향후에 HBM 증설과 역대급 배당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세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늦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목표치는 7만 원과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권에서 WW 패턴을 형성 중인데 분명히 목표치를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단언컨대 반도체 기업 중에 이런 영업이익을 가진 기업은 없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도체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20% 안팎에 머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그 영업이익률은 50%입니다. 자그마치. 근데 1년치만 본 게 아니고 네. 4년치를 봤어요. 4년 동안 연속 50%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는 건데 이거는 확고한 그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입 장벽도 높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좋으니까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2023년 매출이 실질적으로 1,795억 원. 영업이익은 972억 원, 그러니까는 50%가 넘는 거죠. 삼성전자의 AI 차세대 메모리인 샤인볼트 초거대 AI죠. 요거 공개에 따른 또 수혜주로 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2년 전부터 그 메모리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 요 쪽에도 독점적인 기술로 인해서 높은 수익성을 창출을 하고 있어요. 동탄 시장, 동탄 신공장 이전이 있는데 생산 능력이 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 초부터.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낸드 시장에도 뛰어드는데 파운드리 수주 증가가 예상돼 있어서 실적 고정상. 이 기업은 한마디로 실적 고성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걱정할 것 없고요. 최근 들어서 패턴으로 보면 고가권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듯이 HBSP도 그것을 돌파하고 갈 겁니다. 지금부터 3만 5천 원 선 사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신다면 이하권 만약에 눌리는 구간이 들어와도 더 매수를 해주신다면 목표치는 얼마냐? 4만 원 돌파 그리고 또 4만 5천 원과 돌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삼성전기, LG노텍,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전 세계 전기차 카메라 절반이 그 퓨런티어 장비를 통해 제조 중인 부분이 있고요. 전장용 카메라 장비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 이슈로 보자면 테슬라에서 그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기가 팩토리 내 그 사이버 트럭 주조물을 빠르게 소화하면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좀 되겠고요. 또한 그 자율주행은 최근 로봇 도로 주행이 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좀 부각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현재 주가는 이중 바닥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항상 매수는 음봉에 매수하시고 전고점 39,800원대 돌파를 목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차량용 카메라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현대기아 카메라의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전장 부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각각 5.6%, 24.2%를 상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반등에 좀 성공한 만큼 4분기에도 주요 성장 동력인 전장 매출 확대가 좀 본격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시장 하락 시기에 민동욱 대표가 지속적인 지분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좀 자신감을 표명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적에서 좀 저력을 보여준 만큼 아래로는 단단하고 상방으로는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그간 조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된 종목이고요. 현재 200일선 부근 매수 가능한 구간이며 1차 33,600원 돌파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2차 4만 원 구간 돌파를 목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